자, 볼게. 자, 유리함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항상 활용 파트는 점의 좌표, 미지수를 놓는 것도 조금 중요해서, 자, 첫 번째로 대표 문제이긴 하지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 두 개의 유리함수가 있네, 그지? 둘 다 대칭점이 점근선이 x는 0, y는 0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왔지? 자, 그래서 그 넓이가 1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림만 확대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직선이 두 개가 있어.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있고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있고, 그랬을 때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일단 미지수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항상 제일 교차점이 많은 부분을 미지수로 잡아야 돼. 그래서 A점을 우리는 미지수로 잡아야 돼.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 그치? 그럼 미지수 자기가 원하는 대로 A나 T를 놓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는 A 콤마라고 이렇게 놔볼게. 같이 적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곡선 위에 있냐면은 결국 y는 x분의 1 위에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y는 x분의 1 위의 점이니까 x좌표를 집어넣으면 y좌표는 당연히 a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자, 그러면 기준점을 잡아주면 이제 나머지 점도 점의 좌표를 활용해야 돼. x좌표가 a인 걸 쭉 올렸을 때 c하고 만나죠? 그럼 c점의 x좌표도 a가 되겠네, 그지? 그런데 얘는 여기 위에 점이니까 이쪽에 집어넣어. 그래서 a분의 k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갔더니 요거는 x축하고 평행하니까 b점의 y좌표만 알 수 있죠. 그래서 b점의 y좌표는 a분의 2라고 똑같겠네. 그럼 여기가 a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지? 자, 그럼 x좌표를 설정해야 돼. 그러면 얘는 요 곡선 위에 y좌표 a분의 1이네, 그지? 그러면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a분의 1이 나오겠습니까? a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ak를 딱 집어넣으면 k가 약분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ak라고 x좌표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중에 조금 어려운 거는 요 정도가 점의 좌표를 설정하는데 어렵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ABC를 구하시오. 그럼 당연히 2분의 1이 들어가고, 자, 밑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니까 이 변의 길이는 요 x좌표에서 이 x좌표를 빼는 거잖아, 그지? 그럼 AK에서 A를 빼는 거네. 근데 A가 공통으로 들어있지. 그러면 A로 묶어줘. 그러면 K-1이 돼. 곱하기,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높이를 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높이는 요 y좌표에서 이 y좌표를 빼야 되겠지. 자, 그러면 a분의 1이 공통이 되죠. 원래는 a분의 k 마이너스 a분의 1인데 여기서 a분의 1을 빼내면 k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남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유리함수는 대부분 뭔가가 약분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 a가 약분되고 사라졌네,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이 넓이가 얼마라고 있습니까? 18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 그치? 자, 아침이라서 하품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k-1이 두 개 있네. k-1의 제곱은 2분의 1을 이쪽에 넘겨주면 얘는 36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k-1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네. 그러면 k 값은 뭐가 되니? 7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가지 되겠죠. 근데 항상 함수의 그래프의 활용에서는 미지수의 어떤 범위들이 항상 주어지거든? k 값이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가 될 수 없고 k 값은 7이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이 없지만 96번도 기출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래서 96번도 한번 가볼게. 자, 일단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은 그림을 먼저 그려놔봐. 책에다가 유리함수 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이래. 그러면 점근선이 x축하고 y축이 점근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볼까? 얘가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래프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래프 하나, 두 종류가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그릴 것은 y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 그지? 그러면 y절편이 2쯤 되겠네, 그지? 2쯤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요렇게 그려주겠네,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요 두 개의 교점을 A, B라고 하겠대. 그러면 A, 그 다음에 여기를 B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원점이 O야.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원점은 0,0이라고 주어져 있네? 그러면 A점의 좌표와 B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연립. 그렇지. 연립이라는 것은 우변에 있는 것끼리 서로 같다. 자, 양변에 x를 곱해야 되겠지. x 곱하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겠네, 그지? 그럼 좌변으로 넘겨서 x 좌표를 구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3은 0.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그럼 여기가 3,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둘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3이 나오고. 그 다음 3이라는 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딱 나오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네? 누가. 내가 아직 이름을 다 못 외워. 지우야,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원점과 직선과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해서 높이를 구해서 그러면 여기 h가 나타나겠지? 그럼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지.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우리 원래 루트를 쓰잖아, 그지?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유리함수는 기울기가 뭐인 직선이 가장 많이 나오니? 항상 대칭인 직선 할 때 기울기가 뭐인 직선? 1이나 마이너스 1인 직선이지. 그러면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각도가 몇 도하고 관련돼 있니? 45도, 135도 관련 있지. 그럼 45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몇 대 몇 대 몇이 되는 거니?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니? 그치, 3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4네.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는 4루트 2라고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겠죠? 요게 활용되는 게 굉장히 많다. 기울기 1하고 마이너스 1은.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지효가 얘기한 대로 얘 나왔으니까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해가지고 높이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방법은? 신발금 공식? 알고 있니? 혹시? 물론 모든 점의 좌표가 그냥 나와 있어도 상관없지만 하나가 0,0일 때가 계산 실수가 제일 적거든? 그래서 하나를 0,0으로 만들었을 때, 근데 지금은 0,0이 있죠? 그럼 다른 하나의 점은 마이너스 1,3. 다른 하나의 점은 얘는 3,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넓이라는 것은 신발끈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절대값 씌우고, 요거를 내항의 곱, 얘를 외항의 곱이라고 했을 때 내항의 곱에서 뺀다. 외항의 곱을 1. 이렇게 해서 넓이를 4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조금 빠른 것 같아. 이해되겠죠? 혹시 요거 공식 알고 있니? 모르고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까? 원장쌤이 알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있었어? 그러면 요거 공식을 안 적어줘도 되니? 됐니? 적어주길 원하는 사람들은 얘기해줘. 적어줄 테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넓이가 4 나왔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얘기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얘기해도 괜찮아. 다 적었습니까? 그럼 뒷페이지 넘어가서 정리해놓고
뒷페이지로 넘어와. 정리해놓고. 자, 일단 두 문제는 같이 푼 거고. 아, 같이 푼 거는 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좀 쳐놓자. 웬만하면. 자기가 푼 거하고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레벨 3이긴 합니다. 자, 요거는 별표를 2개 쳐놓고 요거는 기출이라고 좀 적어 놓을까? 유리함수가 들어갔을 때 이 그림을 굉장히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를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야. 자, 다른 게 나와 있는 거는 지문상에서 다른 건 없고 그림에 다 나와 있고 넓이가 14라는 것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걸로 가볼게. 좁혀서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일단 요 넓이가 14래.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K 값을 구하시오. K 값은 당연히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양수 K 값을 구하시오라는 뜻이거든? 자, 물론 이 문제에 뭐 너희가 보통 너희도 콴다를 쓰니? 한 번도 안 써봤니? 아, 솔직히 얘기하자. 아니,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왜냐면 자기가 풀고 나서 좀, 내 풀이가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가끔 콴다를 해서 쉬운 풀이를 찾아내기도 하거든? 그럴 때 콴다를 쓰게 돼. 거기 보면 얘 풀이가 한 3가지 정도로 나와. 그래서 풀이 과정이 여러 개로 나오거든? 근데 해설 풀이도 있는데 가장 쉬운 풀이 하나를 얘기해주면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요 점의 좌표 얼마입니까? 직선 나와 있으니까 x절편 6이지. 여기도 y절편은 6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요까지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겠니? 18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점근선이 y축하고 x축이니까 얘는 이렇게 됐을 때 y는 x를 그었을 때 접으면 대칭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결국 이쪽에 있는 이 넓이랑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랑 어떻다고?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18에서 14를 빼면 이거 두 개 합한 게 뭐가 되는 거니? 4가 되지.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의 넓이가 2가 되는 거. 넓이가 2가 된다. 요거를 별표 쳐놓고 잘 표시를 해놔봐. 이걸로 풀이하는 게 가장 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중에 얘 풀이가 가장 좀 간단한 것 같아. 자, 그러면 넓이가 2래.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죠? 6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몰라. 그러면 h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그지? 그럼 높이 h 값은 얼마가 나오니? 그렇지, 3분의 2가 나왔네, 그지? 높이가 3분의 2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P점의 좌표, 요거의 y좌표가 3분의 2가 된다는 뜻이 되겠네. 맞습니까? 오케이. x좌표는 뭐니? 여기에다가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지? x좌표는 뭐가 되니? 3분의 16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럼 우리가 비례상수인 k를 구할 때 이 k를 구할 때는 x좌표와 y좌표를 곱하면 그게 k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 k 값은 얘 두 개를 뭐 하시오? 곱하시오 라는 뜻이네. 그래서 결국 9분의 32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요 정도가 괜찮은 문제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조금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마지막 29번 여기서도 조금 기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29번 유형으로 또 한번 가볼게. 누가 해볼까? 은수야, 공통수학2에서 명제할 때 뭔가 배운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니? 명제를 할 때. 제 명제 뒷부분에서 뭔가 나왔었는데
무슨 공식 두 가지가 있지 않았나?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근데 그건 잘 사용 안 해. 그때만 딱 시험 문제 나오고 시험 문제도 잘 안 나와. 코시-슈바르츠는. 그거 말고 산술기하 평균 있지. 자, 산술기하 평균이 유리함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유형 29번을 보면 뭐가 있니? 산술기하 평균이 동그라미 2번에 딱 있지. 자, 그래서 요걸 가볼게. 너희도 힘들지만 나도 아침에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죽을 것 같아. 목소리도 잠겼잖아 지금. 자, 산술기하 평균을 할 때는 얘가 산술평균, 얘가 기하평균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수열을 배우면 왜 저식이 나오는지를 알게 될 건데, 자, 세 가지로 산술기하평균을 항상 나눌 것이다.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값들이, 문자의 값들이 다 실수일 때거든. 근데 산술기하평균은 유일하게 둘 다 양수에서만 결정이 나는 거야. 여기다가 동그라미 1번 딱 쳐놓고, 아이고야, 좀 줘줘라. 네가 야, 시연이가 줘주기 좀 그렇잖아. 루피도 아니고 잘 가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양수에서 출발한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관계식이 존재한다. 관계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부등호에서 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문자가 서로 같을 때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자, 그런데 두 번째 관계식에서 우리가 할 것은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어떻게 만약에 어떤 두 문자의 곱이 숫자로 주어지면은 합이 어떤 숫자보다 이상이니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어떤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할 때 산술기하평균을 가장 많이 써. 그러면 합의 최소값은 어떤 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사각형의 둘레. 둘레는 가로, 세로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 사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하면 딱 산술기하평균을 떠올려야 돼. 그래서 요거는 둘레를 구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두 문자의 합이 숫자로 주어졌대. 얘가 숫자로 주어진 거야. 그러면 곱이 어떤 숫자보다 이하다. 그러면 곱의 최대값. 그러면 합이 사각형의 둘레면 곱은 사각형의 뭐겠니? 그렇지.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때 산술기하평균을 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 등호 조건도 중요한데, 등호 조건은 그러면 둘레의 최소값이나 넓이의 최대값 말고 그럼 그 길이가 얼마가 될 때냐, 뭐 가로가 A가 얼마냐 B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거든. 자, 그럴 때는 얘는 문자의 어떤 값을 구할 때 등호 조건을 꼭 써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할 거야.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이 유리함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거는 사각형의 둘레나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나 이런 거 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유형 29 요 위에다가 적어 놔야 되는 건데, 대칭인 직선. 자, 우리가 대칭인 직선이란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점근선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어떤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졌다. 그랬을 때 기울기가 1인 직선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산술기하평균을 안 쓰고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요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활용을 한번 해볼게. 산술기하평균도 쓰고 대칭인 직선을 가지고도 써보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해서 할 건데, 기본 문제는 거기에 나와 있는 903번 같은 기본 문제는 산술기하평균을 써도, 그 다음에 대칭인 직선을 가지고 써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근데 어려운 복잡한 문제에서는 대칭인 직선을 쓰는 게 훨씬 더 간단해, 산술기하평균보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 자, 일단 요 직선에서
뭐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두 개의 선분만 구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요 그림에서 보면 일단 점근선이 x는 뭡니까? 점근선의 좌표? x는 1? 요거 하나 다 그려놓자. 그래서 요 교점이 1. 자, 그럼 일단은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이를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P점의 좌표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요 선분의 길이와 요 선분의 길이를 합치는 거고, 그 다음에 P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를 합치는 건데, 그럼 두 선분의 길이가 어떨 때 가장 최소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미지수로 이 점의 좌표를 잡을 수밖에 없네. 그럼 보통 A로 이렇게 잡겠죠? 그러면 얘는 요거 위의 점이니까 A-1분의 4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가볼게. 자, 그러면 선분 PR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니? 그렇지. 근데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걸 잘 봐야 돼. 근데 우리는 Y축까지 가는 거니까 이 거리는 X좌표 A하고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A 플러스 그 다음에 이 Y좌표는 당연히 세로의 길이는 요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A-1분의 4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럼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를 변경할 수는 없어, 그치? 그럼 분모에 맞게끔 얘를 변경해 줘야 돼. 아, 그러면 이 A라는 걸 없애고 이쪽에다가 A-1하고 플러스 1을 해주면 원래 식하고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쓸 부분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이상이다. 2루트 이거 두 개를 곱한 거. 그럼 약분되고 사라지고 여기만 4만 남네. 그리고 뒤에 1은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결국 얘가 4고 1이니까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다. 여기 이제 정석풀이야. 해설에 다 나와 있는 풀이.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해보자. 그러면 이 풀이 말고 대칭인 직선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x는 1, y는 0. 얘가 점근선이네.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1,0이 점근선의 교점이네. 그러면 이걸 지나는 직선 기울기 1인 게 만나는 게 여기 나오겠네, 그지? 자,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니? 기울기가 1이고 1,0을 지나면 y는 x-1이 되겠지. 아, 그럼 얘가 y는 x-1이래. 그러면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즉 요 교점일 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연립을 해줘야 되겠지. 얘랑 는 x-1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1의 제곱은 4래. 자, 그런데 요 교점 자체는 1보다 커야 되겠죠. 1보다 큰 숫자 뭘 집어넣으면은 얘가 성립하니? 3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아, 그러면 결국 요 점의 좌표가 뭐일 때 3, 3 집어넣으면 2가 되겠지? 그래서 요 길이가 3이 되고 요 길이가 2니까 합하면 5가 된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대칭인 직선도 많이 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괜찮겠죠? 자, 1906번 한번 풀어볼까? 산술기하 평균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대칭인 직선을 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비슷한 문제니까 한번 해보고 갈게. 환희야, 내가 저번에 곱셈 공식 이거 줬었나? 네, 성공식. 어. 1인 이거. 아니요. 안 줬었니, 너희 반? 네.
너 몇 나왔니? 8? 오케이. 뭘로 풀었니? 산술기와 평균을 풀었니? 둘다 풀어봤어. 둘 다 해봤어? 등수가 다르게 많아. 잘하는데? 나중에 또 질문이 나오면 또 한번 해볼 거고, 한 번 더 가볼게. 뒤에 9번이랑 13번에도 별표를 치자. 1909번이랑 1913번 두 개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거라서 그 두 개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또 다른 질문을 받을게. 자, 뒤쪽에는 전부 레벨 3네. 하나 빼고 네 문제가 다 레벨 3가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림상 한번 판단해 볼까? 자, 일단 우리는 유리함수를 그려야 되겠죠? 유리함수를 그려놓고 출발해 볼 건데 X축, Y축은 그리지 말고 점근선만 그리자. 이렇게 하나랑 이쪽으로 하나, 두 개. 자, 그래서 이 대칭점이 1,2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비례상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5가 되겠죠? 분모를 0으로 만든 1을 분자에 집어넣었더니 5가 나왔네? 아, 그러면 그래프 자체는 양수인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지? 이런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전부 다 항상 대칭점을 우리가 갖다 쓸 거야. A라는 게 1,2 대칭점으로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 A라는 것을 뭘로 하냐면 중심으로 한대. 자, 그럼 중심으로 하면서 얘를 중심으로 하면서 원을 그렸을 때, 아, 근데 어떤 P를 지난대.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얘를 지나면서 원을 그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대칭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원을 그렸을 때 나오는 교점이 4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되는 거니? 직사각형. 왜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이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대칭점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그럼 이건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하나 기억해 놓고 얘도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P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이거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지?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뭐 되도록?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1,1을 지나면서 대칭인 직선을, 기울기가 1인 대칭인 직선을 그었을 때 딱 요 점이 P점일 때가 결국 요 거리가 반지름으로 잡았을 때가 가장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지? 그림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대충 그려놓자. 그럼 결국 그때 얘가 반지름 R이 가장 최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 이 문제는 산술기와 평균을 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Y는 X-1 하고 플러스 2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딱 나오겠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얘랑 얘를 연립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는 X 플러스 1인가? X 플러스 1을 이렇게 연립하면 분모를 넘기니까 합차네. 아, 그러면 식 자체는 2x 플러스 3이라는 것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 넘어가면 x의 제곱 되고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러면 혹시 자, 요거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딱 두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의 x좌표가 알파고 요거의 x좌표가 베타다라는 거 요거 이해됩니까? 맞죠?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1이라는 거 아까 했다. 그러면 그 두근의 차를 알면 그 두근의 차의 길이 결국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거 1대 1대 루트 2. 루트 2가 지름이 되겠지. 혹시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공식은 알고 있니? 두근의 차 공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알잖아, 그지? 근거와 계수의 관계. 자, 아는지 한번 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누구나 알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 더불어 두근의 차 공식도 알고 있으면 편하거든.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별의별 곳에 다 많이 사용돼. 그래서 두근의 차 공식을 꼭 기억해놔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해설에는 뭐가 돼 있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인데 거기다가 루트를 씌운 거, 요것도 많이 사용해. 근데 보통은 해설에는 얘가 많이 나와 있지만 이 공식을 하면은 조금 더 빨라. 그래서 요 공식을 좀 기억해 놓으면 편할 것 같아. 됐죠? 자, 그러면 두근의 차 공식 가볼게. 절대값 a분의 1분의 루트 b제곱 하면 4 마이너스 4ac 하니까 플러스 16. 그러면 결국 얘가 어떻게 되니? 2루트 5가 되겠지. 그러면 지름의 길이가 뭐가 되니? 2루트 5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될 것이다? 루트 5가 돼야 되는데? 아니지. 얘가 2루트 5잖아. 그러면 1대1대 루트 2니까 얘는 루트 10이 되겠네, 그치?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나온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요거 하고 나서 1913번은 별표를 쳐놨지만 너희가 숙제로 한번 해오면 좋을 것 같아. 오늘 공통수학 2에서는 무리식과 무리함수가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까 숙제가 요 정도 되겠죠? 그럼 너희 숙제는 이것도 나갔었니? 서술형도 나가고 실전 마무리도 숙제로 나갔니? 다 했었어? 공통수학 1도 나가야 되는데 숙제가 생각보다 많은데? 종호야, 어떻게 할까? 공통수학 1을 진행을 해보고 나서 공통수학 2의 숙제를 정하자. 괜찮지? 뭐 화요일까지라고 해서 좀 기간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공통수학 2는 요 정도로 하고